잘 봐보세요. 소리 틀렸지, 그지? 잘 봐볼까?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 절대값이 같다. 뭐, 물론 관심은 없지만, fx, gx가 있고, 다음 그림과 같아요. 요거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를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프 생겨먹은 모양을 일단 보면은, 이렇게 해서, x축 있고, 좌표가 마일 0, 1, 2, 3까지 있으니까, 마일 0, 1, 2, 3까지 이쁘게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치? 그리고 fx 함수는 아래로 블록 함수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 1, 2를 지난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대강 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 y는 fx야. 그치? 그럼 gx 그래프는 여기는 1하고 3을 지나고 여기는 fx랑은 여기 y축이 실제로 있는 거지? fx랑은 0하고 1 사이에서 교점을 가져.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렇게 아니 gx다. 삐뚤삐뚤해도 잘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만 잘 보면 돼. 해석하는 거 잘 보면 되고, 문제에서 얘가 fx고 얘가 어쨌든 gx인데 요거를 구해볼까? 라고 해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fx 제곱한 거랑 fx 곱하기 gx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가 더 큰 걸 구해볼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못해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할 거야. fx 자체로 놓고 하면은 비교할 수 있고, gx 자체로 놓고 하면 비교할 수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얘를 좌변으로 이항해요. 됐지? 이항한 다음에 fx로 묶었더니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gx가 뭐이고 싶다고, 0보다 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너가 양수일 때는 너가 양수면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겠네. 그치? 2번 아니야. 너가 음수면 너가 음수여도 음수 곱하니까 0보다 크겠네. 그치? 그럼 이제 볼까요? 위에 있는 빨강이부터 한번 봅시다. fx가 양수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보는 거지? 얘보다 큰 데랑 얘보다 작은 데서 볼 거야. fx가 양수라면. 그때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fx가 더 커야 양수겠지. 그렇지? 저 빨간색 범위에서 봤을 때는 fx가 gx보다 더 큰 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빨간색 범위에서 봤을 때 fx가 gx보다 큰 데는 여기 다 fx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상대적으로 fx 함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더 큰 거예요. 얘는 다 크네. 뭐일 때 다 성립한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 앞에 있는 것도 성립하고 뒤에 있는 것도 성립한다. 근데 얘는 봐봐. 요 빨간색 범위에서 봤을 때 fx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 누군지 알아? 몰라. 근데 대충 2점 얼마야? 얘 2고 얘 3이니까. 이 빨간색 범위에서 봤을 때 fx가 더 크기 위해서는 2점 뭐보다 더 커야 돼. 맞아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고요. 2점 얼마보다는 더 클 때 성립한다 라고 해서 요거일 때는 빨간색이 성립한다 라고 한 거야.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란색은 음수일 때, fx가 음수일 때니까 요거부터 여기까지 쫙 봤을 때 그치?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싶대? 얘가 음수이고 싶어. 다시 얘기하면은 fx보다 gx가 커야지 음수일 거 아니야. 얘가 커야지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그치?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 범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gx 그래프가 더 큰 데가 어디야? 물어봤으니까 어디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범위에서 gx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더 큰 데는 여기서부터 아니야? 그치? 어디까지? 여기 2일 때까지는 계속 gx가 더 커요. fx보다. 맞지? 얘는 대충 얼마지? 0점 얼마예요? 0점 얼마. 그래서 이 파란색은 0점 얼마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은 데서는 다 성립하겠구나. 됐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지? 요걸 만족하는 x값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10 이하의 자연수는 누가 있어요? 3부터 있지. 3, 4, 5, 6, 7, 8, 9, 10까지 10 미만? 이하. 1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서는 누가 있어요? 0점 머시기부터 2보다 작아야 되니까 1 하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하나랑 3부터 10까지랑 해서 총 몇 개 있어요? 9개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또 나 2번 틀렸다 손. 오케이. 3번 틀렸다 손. 손 들고 엎드려 뻗쳐 해갖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저요? 3번 틀린 사람. 우리 거는 3번 혼자 틀렸어? 3번 가요. 틀린 거 다 할 거야. 3번 갑니다. 3번 k-1x 제곱에다가 플러스 k 더하기 x에다가 플러스 k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 k 값. 요것은 k가 알파일 때 오직 하나의 해 베타를 갖는다.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x가 오직 하나이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려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x값, 작거나 같은 x값이 딱 하나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만나. 뭐 누구랑 만나? 축에서 만나. 아래로 볼록하고 축에서 만나야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딱 하나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렇지? 일단 접해야 되네. 그럼 얘가 x축과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D에 대한 결과 B 제곱 마이너스 4배 AC가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된다. 그렇지? 묶자. K 플러스 2로 묶자. K 플러스 2 딱 묶었더니 K 플러스 2 여기 하나 들어갔고 여기는 얘 묶었잖아? 얘가 다 들어가요. 누구 들어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들어갑니다. 얘가 0이 되게 하는 K 값을 고르는 거야. 그치? K 값이 누구냐면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 마이너스 2랑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예요? 2가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야? K가 알파일 때 요걸 갖는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얘가 뭐여야 된다고? 아래로 올로. 그럼 여기 있는 K-1이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근데 K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0보다 클 수가 없어. 넌 탈락이야.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2일 때는 너가 양수니까 가능하네. K 값이 2야. 라고 구했으니까 K에다 2를 뿅 집어넣고 식을 정리해서 중근이 되게 한 X 값을 구하면 베타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이에요. A 곱하기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건데 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치? 해가 아예 없어. 그치? 전개해. 일단 전개해요. 4ax 제곱 플러스 a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여기에 되도록 만족하는 x값이 아예 없어. 그치? 그게 다 넘겨. 좌변 넘겼더니 이거 아닌가? 4a 마이너스 1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려면 저기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쓰면 돼. 한마디로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누구? 4a-1이 0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근을 가지면 안 돼. 4분의 d에 대한 결과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요. 두 개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렇지? 2차 부등식이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1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그렇지? 무조건! 그럼 여기는 요 2차 함수를 직접 그리면 되겠지. 그려.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예요. 대칭축만 알면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야 라고 해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야. 내가 보고 싶은 범위는 어디냐면은 1 포함 1부터 3 포함 3까지 볼 건데 1 요 정도 있잖아. 여기부터 쭉 가갖고 여기까지 딱 볼 거야.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y가 다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 3일 때만 0보다 크면은 나머지 다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치? 맞네? x에서 3을 대입해요. 그거 얼마예요? 9-18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1이 0보다 크면 나머지 볼 것도 없어. 그럼 얘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정답입니다. 6번 y는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x
플러스 5 이게 있고,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밑줄이 있어야 되는 x에다 막 뭘 집어넣어도 이차함수의 y 값이 더 커야 돼요. x에다 막 뭘 집어넣었을 때 이 이차함수의 y 값은 얘가 되지 않을까? x에다 막 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직선에 대한 y 값은 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얘가 더 항상 커야 된대. 얘가 무조건 성립하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골라봐 이거잖아, 그치? 이항해요. 이항했더니 x제곱 더하기 kx에다가 플러스 9야. 얘가 x에다 뭘 넣든 간에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쫙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최고 차이 계속 나와 있네. 그 판별식 B가, 그치? 어떤 건데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앞에요. 웃음이 나와? 이게 이해도 웃겨 있던가. 야, 8번 던져. 가자.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 인수분해 잘 되잖아. 5랑 마이너스 1로. 얘에 대한 해를 구하잖아. 그럼 1보다 크고 x가 뭐야 왜 이리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서 구했다. 됐어. 하나 구했고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되네. 에?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3 곱하기 x-a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는 뭘 할 수가 없어. 몰라. 못 구해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잘 모르겠지만 3부터 a까지야. 맞지? 뭐 a부터 3까지야. 이렇게 되지? 이거. 오케이? 그럼 출발. 두 개에 대해서 공통 범위에 정수 x가 오직 하나야 라고 했으니까 가봅시다. 수저 쫙 그려. 여기 마이너스가 이 정도 있고 1이 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첫 번째에 대한 범위고요. 다시 두 번째에 대한 범위. 얘 등호 빵빵 뚫려 있는 거야. 두 번째는 3부터 시작해. 아, 민혁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아니요. 안 되지, 그치? 정수 만족하는 애가 없어. 공통 정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쫙 이렇게 먹고 들어갈 텐데 공통 범위에 정수값 딱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구면 돼? 0. 그치? 마이너스 1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잘 보면은 여기 등호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일 이쁘게는 뭐냐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다. 맞지? 근데 얘 끝값 포함하는 거야? 포함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0이면은 되지? 그래서 0 들어가니까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얘가 답입니다. fx가 0보다 작아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5보다 작아. 이렇게 생겼지. 맞지? 얘 해가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근데 일단 한번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 첫 번째, f 세모가 0보다 작아. 이거 똑같아. 그치? x가 그냥 세모잖아. 마이너스 3보다 세모가 크면 되고 5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야. 늘 이렇게 가요. f 2-x에 대한 얘가 0보다 작은 게 뭔데? 세모가 그냥 얘야 얘야.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세모가 x가 그리고 5보다 작아요 라고 해서 x값의 범위를 여기서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다시 넘어가서 다른 거 변형. fx가 0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밖에 없대. 그럼 나머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골라볼까? 그러니까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게 누구예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얘네들만 0보다 작은 거니까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치? 이제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 합체 2500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골라볼까? 아까 세모처럼 똑같이 하는 거지. 했더니 얘는 2500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세모 다시 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그게 누구면 돼? 2500 마이너스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 넘기고 얘 넘어왔던 x는 2503보다 크거나 같고
x 넘어가고 넘어왔더니 x가 작거나 같아. 얼마? 2495보다. 이렇게 된 거다. 그치?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애를 골라볼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 만족한 애 고르면 답이겠지요. 네. 답이 없는데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아이씨. 미안해. 선생님 잘못했다. 야, 벌어지는 값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나. 아이, 아까 민혁이 얼굴 봐갖고. 미안해. X가 크거나 같으면 되지. 2503보다. 또 요거는 넘겨 정리했더니 X가 작거나 같으면 돼. 얼마보다? 2495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이거나 또는 얘이면 성립한다.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2번 2배 절대값 C지. 절대값 E-X 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X-U 얘가 7보다 작은 해의 범위를 골라볼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럼 시작합니다. 좌변에 있는 거 일단 1차적으로는 E-X로 헷갈린다고. 그래서 바꿀 거야. 묶어서 절대값 안에서 부호를 바꾸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함수와, 그치? 요 함수와 y는 7이라는 요 함수를 놓고 상대적인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계가 있어요. 뭐가 경계야? 너가 0이 되는 게 경계야. 그리고 2가 경계고 너가 0이 되는 게 경계야. 6이 경계야. 이렇게? 그럼 2랑 6을 기준으로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돼. 1차 계수만. 그치? 2보다 작잖아?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여서 1차에 대한 계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됐어? 자, 두 번째. 2랑 6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양수여서 2x라고 나오는데 얘는 음수여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6보다 크잖아? 그럼 얘도 양수로 나오고 얘도 양수로 나오니까 2x고 x니까 기울기 얼마야? 3이야. 일단 여기까지 구했다. 그럼 그래프 그려가 봅시다. 그래프 그려갔더니 x는 2라는 선이 여기 정도 있습니다. 또 x는 6이라는 선이 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뭐 한번 반영해서 그려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쫙 이렇게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1이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쫙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겼다. 맞지? 점만 잘 찍으면 끝이지. x에다 2 넣었더니 요점 좌표가 2,4예요. 2,4. 근데 얘는 x 값이 4만큼 커졌으니까 y 값도 얼마큼 커져요? 4만큼. 요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6, 오케이. 근데 y 값이 7인 거랑 비교할 거야. 그치?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이 1씩 증가한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y 값이 7일 때 x 값은 누구야? 오케이. 5,7이에요. 그라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x 값이 1만큼 감소하잖아? 그 y 값이 얼마큼 커져? 안 보여요. 시력 검사가 아니라 x 값이 1만큼 감소하잖아? 그 y 값이 얼마큼 커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1만큼 감소하잖아? y 값이 얼마큼 커져? 3,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얘가 x 값이 1만큼 감소했으니까 x 값은 1이고 y 값은 3만큼 증가했으니까 7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비교하고 싶냐면 y는 7이라는 상수함수를 쫙 그려놓고 얘 상수함수보다 너가 더 아래쪽에 있는 x 값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 아래쪽에 있으려면 x 값이 얼마부터? 1부터 5 사이여야지 얘가 더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만족한 x 값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맞습니다. 963번부터 갑니다. 가자. x값이 0하고 3 사이에서 봤을 때 요거가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골라볼까 이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특정 범위에서 뭐보다 작거나 같도록 설정하는 거지. 함수를 일단 정리해보면은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2차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지?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아래로 고르기 2차 함수야 그치? 아래로 고르기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고 뭐고 하나도 몰라 맞지? 그럼 서울로 가봐. 0하고 3이 요 정도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 갈게? 오케이.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 보지 마. 보지 마? 0, 0. 쭉 가서 안 보여? 아, 일로 와, 일로. 진짜 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지, 그지? 3, 0, 3 똑같고, 0, 요거지. 그럼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어디서밖에 안 나오냐면 0일 때나 3일 때밖에 안 나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부터 3까지에서 봤을 때 얘 가장 큰 값은 x가 0일 때 나오거나 또는 x가 3일 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는 봤다, 그지? 그럼 가장 큰 값이 0일 때 나오거나 3일 때 나오니까 0을 대입한 결과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대입한 결과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0일 때랑 3일 때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0보다 클 수가 없겠지. 두 개에 대한 공통 범위를 구해도 정답입니다. 범위를 나누지 않고 조금 쉽게 접근하려면은 요게 이해가 좀 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오케이? 다시 계속 가요. 69번. X축보다 위쪽. 어헐? 69번. 출발. 2차 함수 y는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17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x값의 범위가 마3부터 5까지야. 실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 값을 한번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y는 mx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이거 누가 물어봤는지 몰랐는데 잔뜩 쫄아갖고 막 물어본 것 같은데 플러스 mn 잔뜩 쫄아서 물어본 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이거다.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 y 값이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크다. 얘에 대한 x 값의 범위가 어디래? 마살부터 5까지. 오케이. 마3부터 5까지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x 요 정도 있어서 얘는 0보다 큰 x 값의 범위가 사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치? 네. 그리고 얘는 누구야? 마살. 그치? 얘는 5 요거지. 됐네. 얘가 되게 하는 mn 값을 각각 구하세요 요거잖아. 접근 시작. 그럼 요거는 최고차의 계수 m은 바뀌지 않는데 근이 누구야? 마3이랑 누구야? 5예요. 이렇게. 그렇지? 전개했을 때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완전 똑같아야겠네? 전개해요. 전개했더니 m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x에다가 마이너스 15m이 얘랑 똑같아야 된대. 근데 보니까 2차 계수 당연히 똑같을 거고 1차 계수가 같아야 돼서 얘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2m이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와 여기 있는 상수가 똑같아야 돼. 누가? mn 더하기 17이 뭐랑 마이너스 15m이랑 똑같아야 된대. 야 n 저 필요 없잖아. 바꿔드. 그러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17이 마이너스 15m과 같아야 돼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푸면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m은 이렇게 생겨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어디 해줘. 음수여야겠지. 위로 블록 함수잖아. 왜 저러지? 예? 그치? m은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m 값을 구하는데 그 m 값 중에서 그치, 음수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69번입니다. 다시 뒤로 가요. 72번. 72번. 2차 함수 요구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응? 아래쪽에 있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나는
아, 72번이구나. 72번. 이차함수 요구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아래쪽에 있다.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요거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kx제곱 요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x에다 막 뭘 집어넣어요. 72번이야? 72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라는 요 함수의 y값과 밑에 있는 함수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요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게 더 위쪽에 있어야 돼. 위쪽. 같은 거 말고 위쪽.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얘가 항상 성립하는 k값의 범위를 고르래. 뭐라? 오변을 다 몰아요. 0보다 커야 된다. 누가? 이 x제곱에다가 넘겨. 마이너스 2 묶어서 k 플러스 2x라고 될 거고, 그치? 상수는 4 이렇게 있다.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다 이거. 이렇게 쫙 이렇게. 그치? 그럼 k 플러스 2인 최고 차이 계수는 0보다 커야 돼.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야 되니까. 그치? 맞아? 아닐걸? 일단 뭐 요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얘 근을 가지면 안 되겠지. 판별식 4분의 D에 대한 결과가 뭐여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두 개에 대한 공통해를 구하면 됩니다. 1번. 끝나지 않았지? 그치? 2번 뭐일 때? 이거 K 플러스 2가 양수일 아니? K 플러스 2가 뭐일 때? 0일 때도 조사를 해야 돼요. K 플러스 2가 음수일 때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게 위로 볼록 이차함수가 무조건 y값이 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걔 조사할 필요 없고 얘까지는 조사해야 됩니다. 왜? 얘가 이차함수라고 얘기했어? 요게 이차함수래? 아니야. 얘가 이차함수고 얘가 이차함수라는 거야. 합쳤을 때 얘는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그래서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 k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 추가해서 구하면 답입니다. 답은 4번이다. 오케이? 85번. 근데 이거 22년 교육과정이에요? 이거? 응. 왜? 혹시 몰랐어요? 혹시 몰라? 야, 저 전 교육과정에는 행렬이 없어요. 행렬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야. 85번이야? 네. 왜지? 가고. 오케이. 봐봐. 이거 누구 거냐? 민우 맞았어? 아니요. 안 풀었어? 맞았어? 이렇게 하나? x-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해를 골라보세요. 저한테 얘기해줘. 없죠. 오케이! 아니 이거 숙제나 이씨. 절대값 x-1이 0보다 작아지는 해를 골라주세요. 없어. 오케이. 그렇지? 그럼 절대값 x-1이 0.1보다 작아진 해는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렇게 기초면 사실 있어요. 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고민을 왜 하는 거야? 있지. X 0일 때 되고 0일 때 안 되지, 마. 마이너스 0.01보다 크고 x가 x-1이 0.01 작으니까 x가 있겠지, 그치? 있어. 근데 여기는 요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됐지? 그럼 문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딱 씌워져 있어서 얘는 2 나누자. 절대값 x-2가 뭐보다
2분의 a보다 작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고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밑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2랑 4로. 됐지? 그럼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두 번째예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요거의 해가 없어야 돼. 공통해가 없도록 만들어 볼까? 이거예요. 근데 그 양수 a 값의 범위를 고르래. 그렇지? 그러면은 a가 0이거나 음수면 해가 없을 텐데 양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되게 작은 값이어도 있겠지. 해가 해 구하자.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누가 x 마이너스 2가 그렇지 2분의 a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에 대한 해는 2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요. 얘는 2 플러스 2분의 a보다 작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만 해볼게요. 연습만. 요거는 범위로 어떻게 찍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요 정도 2가 있잖아? 어? 그럼 2부터 2분의 a만큼 거꾸로 간 2 빼기 2분의 a부터 2부터 2분의 a만큼 앞으로 간 2 플러스 2분의 a까지 요게 얘에 대한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얘는 그래요. 얘가 볼까? 종합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쫙 가서 마이너스 4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얘야. 그치?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2를 기준으로 2 찍어놓고 2부터 2분의 a만큼 2부터 2분의 a만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얘에 대한 범위예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얘는 2 플러스 2분의 a보다 그 봐봐 민혁아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 얘 만족하는 해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럼 얘 두 개에 대한 공통해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얘가 더 크기만 하면은 공통해는 없어. 맞지? 그래서 이쁘게 그려왔으니까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돼요. 누가? 2 마이너스 2분의 a가 라고 됐는데 두 개가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같아도 어차피 그 값이 들어가진 않잖아. 그지? 둘 다 구멍 빵빵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만족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정확히는 안 하는데. 응? 2분의 a 요거 4예요. 그래서 a에 대한 값의 범위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 그치?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지? 그치? a가 양수라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가 있어야 정답입니다. 정답. 이렇게. 오케이? 쉬고. 보세요. 사이값 정리하는 거 볼 거야. 알겠지? 사이값 정리? 이거는 니네가 고2 올라가야 원래 들을 수 있는 건데,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해줄 거고, 이거 할 때 사용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하는 게 뭐냐면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운 거야.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x값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음수가 나왔대. 이렇게. x값에다가 b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양수가 나왔대. 근데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치? 예. 여기 사이에서 연결을 쫙 시킬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은 a랑 b 사이에서 x축과 반드시 만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치?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100번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무조건 만나고 지나가야 돼. 요게 사이값 정리예요. 선생님이 정리를 쫙 써놓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증명 막 정의하고 쫙 써놓은 걸 제외하고 봤을 때 사이값 정리는 됩니다. 알겠지? 얘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요것만 잘 보면은 여기 있는 근해 분리라고 하는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요 파트가 너무 쉬워졌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럼 가볼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저 근해 분리라고 하는 게 근해 위치 관계야. 근해 분리. 지금 배울 거는 근해 위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근해 분리라고 합니다. 알겠지? 근해 위치. 어떤 함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 라고 하고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이렇게 얘가 x축이랑 만난대. 근데 x축이랑 0보다 큰 데에서 서로는 두 개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잖아. 그치? 봐봐. 첫 번째. 여기는 요 2차 함수가, x가 0보다 큰 데에서 서로 다른 근을 가져요. x축과의 교점을 가져. 서로 한 두 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그림상 보잖아. 그럼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쳤을 때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아래로 굴러온 이차함수니까 여기 쫙 함수가 만나겠지, 그치? 이렇게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쓸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봐봐.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크고, 그치? 꼭지점에 y좌표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요 사이에서 근 같겠지. 양수인 근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 무조건 같겠지, 하나. 그래서 0보다 큰데 서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이해됐어? 뭐? 왜? x, 잘 들어. 아니, 잘 들었죠? 제발 잘 들어주세요. x에다 0을 넣었을 때 y값이 양수잖아? 꼭지점에 y좌표가 음수잖아. 그럼 그래프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요 사이, 0하고 여기 꼭지점 사이에서 근을 갖겠지? 양수인 교점을 하나 갖는다. 그치? 그리고 요 뒤에는 꼭지점 지나고 쭉 해서 증가하잖아. 그럼 x축을 언젠가 한번 지나가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이후에 있는 거 찾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값이 작아지면서 근을 하나 가지면 x가 0보다 큰 데에서 서로 두 개의 근을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된 거야. 됐지?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0보다 크면 돼요. 1번. 그치? 꼭지점이 어디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0보다 큰 데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는 0보다 커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꼭지점의 y 좌표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돼. 요게 결과야, 결과. 요거 갖다가,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0보다 큰 데에서 한 두 개의 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럼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2번. x 값이 1보다 x 값이 뭐 3보다 큰 데에서 서로 다른,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 일단 첫 번째 1단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정도 x는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근데 아래로 굴러 이차함수인데 3보다 큰데 두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3일 때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크면 돼. 꼭지점이 요 정도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후에는 교점을 뭐 갖겠지, 하나 더. 그럼 3보다 큰데 두 개의 교점 갖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써보자면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0보다 크면 되고, 요거, 그치? 또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떠면 돼? 3보다 크면 돼. 여기보다 큰 데 있으면 되고. 그치? 그때 꼭지점의 y좌표는 뭐가 되면 된다고? 0보다. 그치, 0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조금 발전시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발전. 여기까지 잘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3번 한번 가봅시다. 3번. 이번에는 x값이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은 데에서 서로 다른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똑같아. 다른 게 전혀 없어. 그럼 봐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x는 2야. 여기 x는 4야. 여기 사이에서 서로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맞지? 그러면 이거지. 얘일 때 양수였다가 꼭지점 음수였다. 얘 다시 양수가 되면은 여기 하나 두 개가 발생되겠네. 그렇지? 그럼 따져야 되는 게 x에다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꼭지점의 x 좌표는 어디여야 돼? 2보다 크고, 그치? 작아야 돼. 그리고 꼭지점의 y 좌표는 어때야 돼요? 오케이. x에다 4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립하겠다. 알겠지? 오케이? 요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근의 분리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개념 설명되는데 보면은 요거랑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 대체하는 거는 문제 풀면 다시 얘기해 줄 건데,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라고, 알겠지? 그럼 다시 하나만 더 할게요. 유형 2번으로 갑니다. 근의 분리 유형 2번이에요. 이렇게. 2번은, 저 이차함수가 있는데, 똑같은 이차함수 쓸 거예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두 근 사이에 x값이 1인 게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프로. 아래로 굴르기 2차 함수가 있어. 두 근이 이렇게 있나 봐. 몰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치? 요거는 두 근 사이에 있잖아. 그럼 요 아래로 굴르기는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에 있는 모든 y값이 다 뭐예요? 음수지. 그치? 아래로 굴르기 2차 함수니까 두 근 사이에 있는 x값에 따른 y값은 다 음수예요, 음수. 그럼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 라고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볼 것도 없지. 1 대입하면 뭐 나오면 돼? 그치, 0 나오면 돼. 그냥. 음수 나오면 돼, 음수. 그래서 요거는 x에다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음수면은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 두 번째는 요거야. 얘가 x축과의 교점 근을 갔는데 하나는 x가 2보다 작은 데 있고, 그치? 하나는 x가 2보다 큰 데 있어. 얘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네, 여기가 2가 있는데 2보다 작은 데 한 근 있고 2보다 큰 데 한 근 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근 사이 2가 있는 거니까 2 대입하면 0보다 작으면 돼요. 끝. 이거다. 다시 또 가요. 또 가. 이렇게 생겼어. x가 2보다 작은데 한 근이 있고, 또 x가 4보다 큰데 한 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 두 근 사이에 뭐가 그치, 다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참수가 아래로 굴 이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2보다 작은 데 있고 하나는 4보다 큰 데 있으니까 두 근 사이 이런 사가 다 있다. 그치? 그래서 뭐 x에 2 넣고 또 x에 3 넣고 또 x에 4 넣고 y값 구하잖아? y값 다 뭐면 돼? 0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 됐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이야. 두 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일 수 있어. 두 근이 1보다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해보자. 출발. 그래프를 이쁘게 먼저 그려. 상황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x는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x는 같은 두 근이 1보다 작은 데 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맞지? 그지? 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작은 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개에 대한 차이가 뭐 거의 없어. 그치? 선생님 아까 전에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꼭지점 x좌표 y좌표 반드시 필요하고, 그치? 얘는 뭐였어? 뭐보다 커, 뭐보다 작아, 경계에 대한 y값의 부를 본 거지, 그치? 그럼 가봅시다. 얘를 먼저 꼭지점 x좌표를 찾을 건데 꼭지점 x좌표는 좌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랑 똑같냐면 대칭축의 위치랑 똑같지, 그치? 대칭축이야, 얘는. 그래서 얘는 대칭축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야. 대칭축 누구야? k지.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작은 데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보다 작은 데 있어야 돼요. 됐다. 두 번째. 꼭지점에 y좌표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꼭지점에 y좌표를 놓고 음수야 양수야 파악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판별식이랑 찾는 거랑 똑같아요. 판별식이 똑같아. 뭐 부원 정확하게 딱 정반대지만 똑같아요. 판별식을 놓고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중근 갖거나 서란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그치? 판별식 D에 대한 또는 4분의 D에 대한 이 결과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H인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에 대한 Y값의 부호는, 그치? X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1일 때 1 넣었더니 나오는 Y값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인데 뭐 해야 된다고? 다 양수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공통 범위를 구하면 결과입니다. 끝까지 한번 구해볼까? 얘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돼서 얘는 k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올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지? 그리고 다시 얘는 자 넘겨야 돼 3k 자 3 이잖아, 그치? 그래서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이거다. 똑같네, 이거랑. 그치? 어쨌든 k는 1보다 작으면서 얘네를 만족해야 되니까 k가 1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버려. 잘못됐어. 버려. 그럼 k가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k 값이 어떠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1003번. 다시 다 풀어봐야 돼. 답만 뚝 체크하고 하지 말고.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도록 할 거야 라고 했지, 그치? 이거 x제곱에다가 플러스 3px 여기다 플러스 3p 마이너스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선이 있고 마이너스 3보다 큰 서로 같은 두근이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근이거나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꼭지점 x좌표 대칭축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잖아.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3p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하나? 오케이? 두 번째 꼭지점의 y좌표 찾기 귀찮아. 판별식 가자. 두 번째는 판별식 b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데 내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경계가 누구냐면은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경계고 그거의 y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얼마? 9 마이너스 9p 플러스 3p 마이너스 1인데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맞게 썼어? 그렇게 썼어요. 오케이. 세 번째 거 왜 빼? 다른데? 뭐 일단 봐. 자 넘겼더니 얼마예요? 2분의 3p 보다 3이 더 커야겠지. 얘 자리 바꾼 거야. 자리 바꿨고 양변에 똑같이 3분의 2만큼 곱했더니 p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대칭축 꼭지점 y좌표 x좌표 이용해서. 두 번째 얘 그냥 가볼까? 전개 9p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p에다가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제곱식이네. 3p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야 근데 p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얘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다 성립하니까. 그치?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6p 이항했던 6p 되겠지? 7 6p 이렇게. 그래서 p가 뭐보다 작아야 돼? 6분의 7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p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6분의 7보다도 작아야 된대. 둘 다 꼭 성립해야 돼? 그럼 만족하는 p에 대한 범위가 누구예요? 2보다 작아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네, 1000번 100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1000번 할 거야. 100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것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크기가 절대값이 크기가 같다. 실수 m값을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요거는 지금 한 요거랑 달라. 지금 한 거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근의 분리 이게 뭐라고? 는 해갖고 뒤에 써. 는 해갖고 뒤에 썼잖아. 근의 위치를 대충 알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요거야. 근데 얘는 명확하잖아. 그치? 명확해. 어떻게 생겼대? 얘는 무조건 요거 일단 뭐 식서보면은 3x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 x에다가 다시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9가 0이야 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얘가 두 근이 있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요거 아닌가? x, y축 있으면은 하나가 요거면 하나는 크긴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 여기.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하나 물어보자. 대칭축이 누구여야 돼? 오체!
대칭축이 0이어야 돼. 여도 되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요근을 알파라 하면 요근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두 근의 합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 또는 대칭축이 0이어야 돼.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일반적인 걸 좋아해서 대칭축을 할 거예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돼. 1번. 2번. 야, 이거 여기랑 여기 사이에 x가 0이라는 근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y 절편이 얼마여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또 되고,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니까 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똑같은 표현이다. 알겠지? 그만 x에다 빵 대입해 나오는 m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m 값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알겠지? 오케이? 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근해 분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근해 분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하잖아, 그지? 막 이것도 하고 막 이상은 이것도 하고 했잖아, 그치? 요게 제일 1순위가 뭐냐면은 꼭지점 x좌표인가 이게 아니라 1순위가 무조건 그림 그리기야. 0순위라고 쓸게. 0순위. 0순위는 그림 그리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0순위가 뭐라고? 그림 그리기야. 0순위 그림 그리기다. 그래. 경우의 수 합시다. 경우의 수는 뭐 노가다 세는 거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6개. 왜 이산수를 다 하지?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하나씩 셌을 때, 그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야. 요거를 아는데 경우의 수를 왜 외울까? 학교에 교육부가 시켜서. 그래서? 그럼 걔네가 왜 시켰는데? 필요하다고 느꼈어. 필요하다고 느꼈어? 개똥 같은 소리. 이게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목적은 요거야. 목적이 요거예요. 중복되지 않고, 그렇지? 빠짐없이 세라고 하는 거야. 빠짐없이 세는 게 경우의 수의 주 목적이다. 중복되지 않으면 되고, 빠짐없이 세면 돼요. 알겠지? 봐봐. 선생님이 네모를 쳐놓을 거야. 네모 박스를 쳐놓을 거다. 이렇게 네모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이게 몇 개야, 점이? 세봐. 13개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와! 6개, 5개. 똑똑해. 오케이. 15개요.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씩 다 세면 되거든. 뭐 100개든 1000개든 다 세면 돼. 그렇지? 근데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가 아까 전에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세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렇지? 여기 있는 얘를 효율적으로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칸막이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쳤다. 이렇게 쳤다. 얘 몇 개예요? 4개. 여기는? 여기는? 3개. 여기 3개. 지금 지웠어. 아까 지운 거야, 이거. 얘 몇 개예요? 4개지, 그치? 총 몇 개예요? 16개야, 이렇게. 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우의 수를 배웁니다. 알겠지?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요게 경우의 수의 주 목적이고, 니네 수열 알잖아. 이거 배웠던 친구들은 수열 다 알지? 그렇구나. 오케이. 잘했어. 그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건 일단 까먹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감사합니다. 까먹고 시작하는 게 좋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알겠지? 안 쓰고 있어요. 왜 잘하고 있어요? 1번.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단계적인 걸 하나씩 배울 건데, 첫 번째 배우는 게 합의 법칙이라는 걸 배운다. 다시 넘어가서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합의 법칙 먼저 한번 가볼까? 민혁이가 여기 인천이야. 전라도 대학을 가. 너 전라도 대학을 간단 말이야? 네 전라도라며. 서울로 간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서울로 대학을 갈 거예요. 그치? 대학교를 간다. 그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1번
인천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1호선 탔다, 2호선 탔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두 가지가 있대. 그렇지? 버스를 타고 가려면 이렇게 해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민혁이가 인천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이게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은 한 사건에서 경우가 나눠지는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알겠지? 봐봐, 다시. 한 사건 안에서 지하철, 버스로 나눠지는 요 경우를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 요 두 가지와 버스를 타고 가는 요 세 가지 합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2 플러스 3가지야. 얘 5가지야. 이게 합의 법칙이다. 고배 법칙 배웠던 게 기억날 거야. 고배 법칙이 순열도 조합도 다 적용되는 건데, 고배 법칙이 뭐라고 배웠어요? 얘는 깎고 배우는 감사에 대하여 있다가 이런 거. 그치, 맞아요. 딸린 사건이라고 하면 딸린 사건. 그치, 봐봐. 여기다 동전을 던질 거고, 주사위를 던질 거야. 두 개 동시에 딱 던졌다.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개 있을까? 12개! 어떻게 됐어, 어떻게? 6 곱하기, 이거 잘했네. 이게 딸린 사건인데, 이거예요. 오른손에는 동전을 던질 거고, 왼손에는 주사위를 던지잖아, 이렇게. 그치?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는 동전이 앞면이 나와요. 그럼 주사위가 뭐 나올 수 있어? 1, 2, 3, 4, 5, 6. 그치, 1부터 6까지 쫙 해갖고 6개 나올 수 있어, 6개. 맞지? 또, 뒷면 나와도 몇 개예요? 1, 2, 3, 4, 5, 6. 그치, 6개, 6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건에 따라서 딸린 사건이 6개씩 있네? 그래서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그거에 따른 딸린 사건이 몇 개씩 있어요? 6개 있다. 그래서 얘는 12가지야. 얘를 고배 법칙, 한마디로 딸린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준다. 됐어요? 됐어? 그거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다.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줄 거고,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근데 그 주사위 던져요. 아니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여기처럼 전철을 타고 가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처럼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게 한 몇 가지예요? 5가지. 응? 몇 가지? 4가지. 5가지. 응? 아니지. 5가지에서 6이 나오는 경우 하나 빼야 되니까 4가지. 세는 거지, 뭐, 이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거 손가락으로 세는 거 제일 좋아한다. 손가락 없다고? 2, 4, 6 이렇게 있지. 여기 얼마에 3, 6 있어요. 이게 왜 5가지야? 2의 배수가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2거나 3이거나 4거나 6이면 되잖아. 몇 가지예요? 4가지요, 4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가 4개. 그럼 요거는 어떻게 세냐면은, 선생님 아까랑 요거랑은 좀 다른데? 합의 법칙은 좀 차이가 있지. 한 사건 안에서 2의 배수, 3의 배수 얘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겹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치? 이거 넘버 스펠링. 그치, 됐어. 요거는 넘버 2의 배수라고 하면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 알겠지? 다시 넘버 3의 배수라고 하면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그치?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5개잖아, 그럼. 그치? 이게 아니라 한번 빼는 거야. 뭐인 걸 빼는 거예요? 6의 배수? 그치, 6을 빼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는 2번 세웠으니까 한번 빼는 거예요. 얘를 합의 법칙이라 얘기합니다. 얘도. 알겠지? 겹치는 거는 2번 세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겹치는 건 한번 빼줘야 돼? 요걸 합의 법칙, 여기까지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봐봐. 지금 요 원리만 잘 기억하면 돼, 원리만. 하나씩 다 세는 거야. 베이스는 하나 다 세는 거야. 얘도 뭐 다른 거 취했나? 안 했지? 하나씩 다 세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 경우에 따른 딸린 사건들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하나씩 세 나가는 거를 어쨌든 경우의 수라고 한다. 니네가 이제 순열을 배우고 막 이것저것 배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하는 거보다 그냥 하나씩 세는 거야. 이렇게 인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지? 이게 문제로 가요. 노가다야 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상한 거 막 배워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P도 썼다 C도 썼다가 막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지? 하지만 나중 되면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1075번 갑니다. 그거 알파고 뒷셈한테. 그치, 맞아. 잘했어. 소라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인 거야, 그지? 그럼 소라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요. 75번이야, 75번. 주사위 1 있다. 얘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네. 주사위 2 있다. 얘도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딱 더했더니, 나오는 눈의 수를 딱 더했더니 합이 5의 배수가 된대. 그럼 5의 배수니까 5가 돼도 되겠네?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그렇지, 5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 10도 있겠지. 또 없어요. 15는 돼, 안 돼? 안 돼. 6이어봤자 12밖에 안 되니까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노가다를 할 거다. 주사위 두 개의 눈의 합이 5가 되는 거 고를 거야. 1, 4, 2, 그치, 1, 4 하나, 또 2, 3 하나, 또 그렇지, 잘한다. 3이 하나, 7, 4, 1 하나, 이렇게 됐다, 4개. 10인 거는 4, 6, 그렇지, 잘하네. 야, 마음에 들어. 6, 4. 그치, 6사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총 몇 개예요? 7개야. 이건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고 한 첫 번째 이유가 무조건 선생님이 노가다를 해야지 문제 틀릴 확률이 적어. 모를 확률이 적어. 초반은 노가다야. 근데 노가다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민영이가 부른 것처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빠짐없이 되는 게 우리 목표잖아. 중복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야 돼. 작은 수, 큰 수부터 커지고 작아지면서 하나씩 표현하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잘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실수 안 하니까 노가다. 다 노가다야. 여기 있는 경우의 수. 노가다인데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면 된다. 오케이? 다시 계속 갑니다. 뒤에 거. 1079번 가요. 얘도 노가다예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0을 만족한 자연수 xy z의 개수를 골라볼까? 이거지, 그치?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얼마인 거? 20이 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경우의 수 푸는 문제가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그 중에서 선생님이 세 번째 걸 얘기했어. 세 번째 거 3번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노가다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요거 할 거는 첫 번째 거예요. 문제풀이 첫 번째 거. 얘는 뭐냐면 분류다, 분류. 지금 뭐 했지, 요거? 한 번에 다 세기가 어렵지. 어려우니까 분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4개 하듯이 똑같이 분류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 분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분류에 대한 기준은 큰 게 기준이야. 그렇지? 큰 게 기준이야. 그래야지 적게 쓰고 다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비교를 한번 해볼게. 요거랑 요거 중에 분류의 기준은 X일까, Y일까, Z일까? Z야. 그치? Z로 일단 문제를 풀 거고, 좀 이따가 X랑 Y도 한번 해볼 건데, X만 해볼 건데, 그럼 Z 먼저 가볼까요? 자연수야, 자연수. Z가 1이잖아. 1, 그럼 얘 3이네? 넘어 17. X 플러스 2Y가 17이 되게 하는 자연수 XY를 고르는 건데, 그치? 얘가 좀 특이하지? 얘는 무조건 짝수여야만 해. 그치? 그래서 얘만 갖다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얘는 자전도 나무에 걸쳐가면 돼요. 그치?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값이 얼마? 1, 또 2, 또 얼마까지? 8까지 가능하다. 그거에 따른 X값은 자동 결정되겠지. 그치? 그 경우에서 몇 개? 8개야. Z가 1일 때는. 그럼 Z가 2일 때도 가요. 2야, 그치?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 14예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1. 몇 개? 그치, 6까지. 7이면 안 되지. X가 0,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돼요. 다시. Z가 3이에요. 이렇게. 9 넘어가니까, 아이씨, 저렇게 많네. 얘는 11이에요. 그치?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부터? 1부터 5까지. 다시. Z가 4일 때 가요.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면 돼? 8이면 된다. 맞지? 그래서 Y가 얼마부터? 1부터 3까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Z가 5야.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면 돼요? 5면 돼. 그렇지? 1부터 얼마까지? 2까지. Y는 1부터 2까지야. 이렇게. 다시, Z가 6이에요? 안 돼요. 그렇지? 가능한 건 요거 다 세알려서 요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 분류한 거야, 분류. 오케이? 분류했는데, 선생님, 그럼 딴 걸로 분류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
x가 1일 때부터 한번 분류해 봅시다. 그치? x가 1이야. 그럼 이제 뭘 찾냐면 2y 플러스 3z가 얼마인 거 찾는 거야? 19인 거부터 찾는 거고, 쫙 가갖고 x가 2인 것도 해야 되고 x가 3인 것도 해야 되고, 쫙 가갖고 x가 10인 것도 해야 돼. 이거 그치?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치 어떤 효과냐면은 여기는 16개를 세기 위해서 이렇게 다 쪼개는 거야.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세겠다 이거야. 그럼 그냥 세는 거랑 똑같지, 그치? 여서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는 거 말고 큰 틀에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한마디로 큰 값이 기준이 돼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분류야, 분류. 알겠지? 다 셀 수 있어. 근데 크게 잡고 거기에서 하나씩 다 세는 게 더 좋으니까 요거는 큰 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지, 그지? 어렵지 않지, 아직? 고요업치로 가자. 83번.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골라볼까? 그치? 그럼 이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여야 된대. 여기다 구석탱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가보자. 83번. 두 자리 자연수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의 자리 숫자는 8의 양의 약수여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4, 8 이거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니까 여기에는 뭐 들어갈 수 있어? 0, 2, 4, 6, 8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라고 했네? 그럼 앞에 있는 게 1이잖아? 그럼 딸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5개. 2잖아? 딸린 경우 몇 개 있어요? 5개. 4자? 5개. 그치? 앞에 대한 경우의 수 4개가 있는데 각각 딸린 경우가 얘도 5개, 얘도 5개. 그치? 5개씩 있다. 요게 그냥 고백 법칙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이거지, 그치? 요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 풀면 x가 0일 때부터 시작해요. 그치? 0이면 y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y는 0, 1, 어디 4까지. x가 1이야. 1! 넘어갔더니 y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x가 2면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첫 번째 푸는 거. 두 번째 푸는 거 이렇게 안 해. 나 분류할 거야. x 플러스 y가 0인 거, x 플러스 y가 1인 거, x 플러스 y가 2인 거, 얘가 3인 거, 얘가 4인 거. 이렇게. 뭐 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좀 쉬운 건 당연히 이게 좀 쉽지. 그치? 근데 문제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잖아? 그럼 여기 훨씬 나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있으십시오. 알겠지? 알고 있어. 알았지? 답 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약수의 개수로 합니다. 약수의 개수 할 줄 아니? 소화기 하는 거. 왜 그런지 아니? 네. 오우. 구라를. 72에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거슬러 올라가요, 중학교로. 그치?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고딩 거 얘기를 그 다음에 해볼게요. 중학교 거 뭐냐면, 72라는 이 숫자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치? 약수를 찾을 거야. 그치? 얘 나눴을 때 떨어지는 수를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 만들지. 그래서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까지 쓰고. 이거 기억나나? 중딩 때. 뭐지?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쌤은 그렇게 중학교 몇 학년 때문에 그러지? 몰라? 아무튼 이렇게 가요. 요거지. 그럼 요거끼리 곱한 거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이렇게 한번 써볼까?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요거 1이야, 1. 그치? 에다가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승, 2의 3승 곱하기 3의 0승. 약수 4개 찾았다.
여기 각각이 다 약수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민혁이가 얘기했던 대로 3 플러스 1은 뭐냐면 요거에 의한 개수야. 2 플러스 1은 요 개수야. 아, 뭐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 얘에 대한 약수의 총 개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 약수의 개수야.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약수의 개수예요. 그렇지? 그럼 다시 그럼 매우도 계속 써볼게요. 이거 왜 쓰냐면 이 기억해야 될 3의 제곱 있고요. 계속 쓸 거야. 2의 1승 곱하기 3의 제곱 있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있고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 뭐 중간에 일단 생략. 그치? 그럼 요거는 이번에 약수의 개수를 썼잖아.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야. 총합할 줄 알아? 까먹었어요. 총합을 구할 거야. 있는 거 다 더하자 이거잖아. 쫙 더하자 이건데 위에는 요 한 줄 쫙 더하잖아? 그럼 뭐지? 3의 영승으로 묶이잖아. 그게 누구야? 2의 영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까지 합이야. 얘 맨 밑에 줄 쫙 더하잖아? 그럼 누구예요? 3의 제곱으로 묶여. 그게 누구야? 2의 영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이야. 그치? 가운데 줄은 뭐 볼 것도 없이 3의 1승으로 묶여서 요거겠지, 그치? 얘네들을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요 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했던 약수의 총합. 얘네들 죄다 다 더하면 돼요. 그치? 응? 그래서 여긴 요수로 묶었더니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의 합의 곱으로 표현되겠지, 그치? 한번 써볼게. 뭐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에다가 곱하기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약수의 총합이다. 원래 곱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하고 합까지만 할게요. 요거야 요거. 그렇지?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0승부터 2의 3승까지 3의 0승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그거를 곱하면 되겠다. 얘 약수의 총합이야. 난 설명했다. 오케이? 얘가 중딩과정. 같이 고등과정을 해볼까? 72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저기 있는 2나 3을 일부 갖고 있으면은 약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가 3개까지 곱해질 수 있으니까, 2가 하나도 안 곱해진 거, 2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 2가 2개 곱해져 있는 거,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까지 약수가 가질 수 있어. 또 3이 2개 곱해져 있는 것까지 있으니까 3이 하나도 안 곱해져 있는 거, 3이 하나 곱해져 있는 거, 3이 2개 곱해져 있는 거까지 가질 수 있어, 약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가 2를 안 갖고 있어. 그 뒤에 있는 애가 2를 안 갖고 있을 때 하나 약수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 그럼 여기에 1일 때 딸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얘가 만약에 2의 1승이잖아? 그럼 그거에 따른 딸린 경우가 몇 개야, 또 이번에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그 앞에 있는 경우가 4개인데, 딸린 사건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고, 요게 지금 배우는 경우에 수에 딱 맞는 거다. 오케이? 천천히 잘 이해해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어. 그치? 이게 내 주머니에 있단 말이야. 얘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게? 10원짜리 3개가 있어. 그 10원짜리 3개가 있고 50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낼 거야. 8개. 응? 8개. 8개.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삥 뜯기는 거야. 이거 집에도 가능하고. 3 팩토리얼 같은 쇼스 팩토리얼은 느낌 표현이나? 느낌보다 그거 하지 마. 저 쓰지 마. 몇 개? 봐봐. 야, 유전 미친 거 아니에요? 요거 1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예요? 3개. 1개, 2개, 3개. 근데 아예 안 되는 거. 아예 안 내는 거 지불한 거 아니잖아. 아니야. 1개, 2개, 3개야. 그럼 얘는 요 10원짜리 3개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개야. 그치?
50원짜리 하나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0, 1, 이게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0은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가 0개도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0개 0개일 때, 0개 1개일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1개 0개일 때, 1개 1개일 때. 세 가지. 그치? 그럼 몇 가지예요? 얘 네 가지 경우에 따른 두 가지가 8개인데 요 중에서 뭘 빼야 돼? 아까 00 빼야 돼. 이렇게. 요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다. 그치? 이제 다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 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금액. 고민해? 고민이래요? 7? 금액. 야,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30원에다 80. 뭐지, 얘네? 금액의 수? 어? 아니 80원에다가 3개월을 그랬어. 너네, 몇 개? 6개? 7개. 7개? 네. 8개. 다시 몇 개? 6개. 찍지 말고. 6개. 7개? 몇 개? 결국엔 성이 따라가는 거야? 아까 뭐라더니, 결국에는 급할 때 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얘 따라하는 거구나. 아니 사연하지. 뭔데? 당연한 건데. 몇 개예요? 확실히? 7개. 야 뭐야? 그냥 똑같아요. 야, 이거 왜? 봐봐. 10원, 20원, 30원, 50원, 60원, 70원, 80원. 7개잖아, 7개. 이 멍충이들. 야, 그래. 너 손가락 봤어? 아 없구나. 다시 가요. 다시. 10원짜리 4개가 있어. 이거 보니까 7시까지 하다 갈 것 같은데. 50원짜리 2개가 있어요. 어렵다 이거 10만 원짜리. 10원 개또같이 들어있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방법. 잠시만요. 15가지. 14가지, 14가지. 왜 따라하냐? 몇 가지예요? 왜 4가지? 왜? 0, 1, 2, 3, 4, 5개. 0, 1, 2, 3가지. 영. 곱하면 0이에요. 3, 4 이렇게 될 수 있고,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4개까지 될 수 있고, 안 내거나 하나, 2개까지 될 수 있고, 안 냈을 때 딸린 경우 3개, 하나 했을 때 3개, 총 몇 개? 5 곱하기 3가지에다가 00 하나 제외하면 되겠지. 14가지야. 이제 다시 세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개야? 몇 가지? 14가지 한 표. 14가지 2표. 2표? 결국에는 그냥 성이 따라가네. 아니, 네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네 생각이 그런가? 겹쳐서 그렇지. 따라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래? 선생님 얼마를 낸 다음에 여기서 거슬러 주는 것도 포함돼요. 이거 그거 안 되지. 지불하는 금액의 수, 그냥 지불만 하는 거야. 저도 14개. 14개야? 몇 개일까? 14개야, 14개. 10원, 20원, 30원, 40원. 그렇지? 이렇게 14개예요. 봐봐. 그럼 이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10원짜리 6개가 있고, 50원짜리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0, 1, 2, 3, 4, 5, 6, 7, 7개, 0, 1, 2개, 13, 그치? 여기 0, 1, 2, 3, 4, 5, 6, 6까지. 여기 0, 1 해서 이 하나에 딸린 사고 2개씩 있잖아. 그치? 7 곱하기 2에다가 1 빼면 돼요. 이게 몇 개? 13가지야.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한번 세보세요. 11개요. 11개? 네. 어떻게? 10원 6개. 50원 10원으로 한 사람이 5개니까. 6 더하기 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 환산을 왜 했어요?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한 사람. 환산을 왜 했어? 뭐라고? 아니, 나 가장 낮은 걸로 맞춰서. 왜? 그래. 이건 왜 안 해, 그렇게? 저거는 왜 그렇게 안 해?
그 방법을 지금 알았어요. 뭐 궤도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응? 봐봐, 손가락으로 세는 거야. 셀 수 있는 거 10원, 20원, 30원, 40원. 다시 피면 되잖아, 이 멍충아. 저보다 다시 피면 되잖아, 이 멍충아. 이제 손으로 세고 있네. 세, 진짜 새로 한 거야, 세. 10원, 20원. 세, 빨리 세, 시작. 구독해요. 10원. 저다 펴라고, 이 멍충아, 진짜. 얼마? 몇 개? 10개? 이 하나만 빌려줘. 오케이. 도움반. 마술이 그랬어요. 얘 천재일 수도 있고 바보일 수도 있다고. 아니야, 천재는 아니야. 이 주타이도 얼마? 몇 개? 빨리 몇 개야? 손가락 3개만 빌려줘. 빨리 해. 11개 아니에요? 7개는 아니잖아요. 잠깐만. 세고 있잖아, 근데. 몇 개야, 몇 개? 소원이는. 8천만. 맞는데요? 뭐 때문에?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였지? 와, 야, 여기, 씨. 7개까지 하겠다. 11개. 야, 뭐하네.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도 있네? 60원, 70원, 80원, 90원, 110원. 11개 아니야? 10원부터 110원까지. 앞에 거스르는 거 안 된다고. 아니, 거스르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센 거잖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10원, 20원, 30원, 40원부터 연달아 표현해서 110원까지. 그지? 1000원짜리 있는 거 다 꺼내봐. 없어요. 10,000원짜리 있어요. 다 꺼내봐. 카드가 땡땡긴다. 틀리면은 선생님 돈 갖고 갈 거야. 하나밖에 없어? 꺼내봐. 야, 돈이 하나도 없냐? 카드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 있어? 카드는 이제 학생이죠. 저 머리에서 빛이 나요. 동전이 있어, 동전. 동전이 있어야 돼, 동전이. 동전을 들고 가. 야, 이거 근데, 근데 선생님, 지금 상식적으로 하나 있어?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손가락으로 세는 게요? 이걸 왜 손가락으로 못 세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손가락이 그렇게 있어요. 쌤 하나 빌려줄게. 야,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10원짜리 내 앞에 6개가 있고 50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10원도 낼 수 있고 20원도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적어. 10원. 다음 시간에 1000원짜리 10개 이상씩 들고 오세요. 저 현금 없는데. 10개 이상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엄마가 잠깐 빌려줘야 하고 들고 와. 그래서 마치면 선생님 돌려줄게. 피치로탈 사정으로 돈을 못 걷고. 선생님. 응? 그러면은 돈 모양 가져도 되고. 그 이상한 거는 또 봐. 시끄러. 10원짜리 3개가 있어. 50원짜리 2개가 있어. 100원짜리 1개가 있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을 한번 해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근데 이게 3개 중에 하나로 23개. 3개 중에 하나로가 2개까지 만들면 되는 2개까지 안 내줘요? 10원짜리 하나만 내는 걸로 하면 되죠. 그치. 내는 거지. 23개? 4, 32. 오, 왜 그러지?
죄송해요. 잘했는데? 틀렸어요. 맞았어. 23개 아니에요? 23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23개예요.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한번 해볼까, 시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235. 23개. 야, 잠깐, 봐봐. 아, 죽여버리다. 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였어? 23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23개야, 그럼? 잠시만요. 230원? 야, 이거, 그럼 40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야? 아니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몇 개? 민영아. 몇 개? 21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몇 개? 세! 손가락! 23개가 손가락이 너무 많이 쓰게요. 10원! 세 빨리 세! 20원! 30원! 또! 80원. 그 다음에, 아니, 50원부터 해야지, 50원부터. 10원, 20원, 30원 되면 50원. 60원. 100원. 아, 60원 해야지! 아, 살려야지, 죽을까? 무슨이야? 야, 우라통이 터진다, 터져, 이제. 머리 차가서 이렇게 10원, 50원, 60, 70, 80, 그 다음에, 100원, 100원? 110, 110. 111, 112. 112? 어떻게 1원짜리 없는. 아니, 야, 모질란 거 아니야, 니네? 아, 120. 이건 뭐 없어. 아닌데? 18개라고? 120. 분명 아닌데. 찌찌티키한테 물으면 안 돼. 20, 70, 80. 잠깐만. 아, 110, 120. 이게 코로나 세대들은 머리가 안 좋은 게 니네 이거 사기당해, 나중에. 어? 150 안 돼. 100까지 150 안 돼? 네, 안 돼. 150 되지. 수업 되지. 빨리 해. 몇 개야? 200? 못 가. 쉬는 시간 없어. 다 세우면 되잖아. 손가락 한 세, 빨리. 아, 이러니. 24개. 아니야. 25. 아이, 죽여버리네. 질문이 뭐지? 낼 수 있는 금액이야, 알지? 금액. 도움만 치고. 고블린 농도 빨리 했어? 빨리 세세요. 아니, 10원, 14개. 20원, 30원, 고블린 몇 개? 14개. 14개, 19개, 몇 개? 빨리 세. 저 세. 아, 세면 그냥 안 되면 손가락으로. 얘가 2개. 100, 110, 120, 130, 150, 150, 180, 210, 220, 230. 아, 성원아 좀. 빨리 해, 빨리 해. 15. 세야 끝나. 오. 모두가 입을 모아 답을 하나를 정답을 얘기해야 쉬는 시간이야. 3개. 얘들아, 왜 따진지 알려줄래? 10, 20, 30, 50, 60, 70, 80. 잘하고 있어. 110, 120, 130, 150, 160, 170, 180, 200, 210, 220, 230. 23개잖아, 그걸 못 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냐? 맞- 칠 뻔했어. 맞는데? 23개 아니에요? 아니야. 19개. 19개예요. 왜요? 감히. 셌잖아, 지금. 10, 20, 30, 50, 60, 70, 80, 100, 110, 120, 120. 나도 세는데 왜 니네 안 세하고. 150, 160, 110, 180, 200, 210, 210, 230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 이렇게. 아, 죽여버리니까 진짜 이거 안. 1, 2, 3, 5, 6, 7, 8, 해. 8, 10, 11, 12, 13, 오케이. 14 써야겠다. 3개. 4개. 14? 13이 몇 개인데? 13. 네 몇 개까지 했는데? 멍청아. 이게 바보야. 이런. 6개, 6개.
6개, 2개. 6개. 야. 잠깐만. 잠깐만. 한 개를. 여기. 자, 돈 받은 친구들. 네. 보자, 여기 보자. 얘 나 1풀밖에 하고. 모르겠다. 아시죠?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곱하기 1, 3일, 2일. 그렇게 해서 수업하기.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까 근데 민영이가 얘기한 게 원래 맞아. 누구라 했냐? 뭐였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할게요.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1개가 있어. 지불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의 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 다 한번 써볼 거고, 얘가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잖아. 얘가 0개, 1개 있잖아.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쓴다 했잖아.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쓴다 했지, 그지? 이거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보다는 얘가 0일 때 요거 몇 개, 4개가 있지, 그치? 그래서 0원 빼고 10원, 0원 빼고 10원, 20원, 30원. 맞지? 네. 이렇게 50원, 60원, 70원, 80원. 그래서 50원, 60원, 70원, 80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 봤더니 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총 이렇게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다시 볼게. 10원짜리 6개가 있고 50원짜리 1개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치? 그럼 똑같이 50원짜리 연결했을 때 얘가 0, 1, 2, 3, 4, 5, 6 요거야. 그치? 그럼 50원짜리 하나 했을 때도 쫙 이거지, 그치? 그럼 한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먼저 써보면은 일단 00 제외하고, 그치? 0, 1일 땐 10원, 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까지 되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야, 지금. 얘가 1이야, 얘가 0이야, 그럼 얼마예요? 50원이지. 1이면 얼마야? 60원이지. 70원, 80원, 90원, 100원, 에다 110원,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몇 개, 6개, 여기 몇 개, 7개야. 그치? 총 13개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진 않아. 왜 똑같지 않아요? 겹친 거. 겹치는 게 있죠. 그래. 겹치는 게 있잖아. 50원, 60원은 겹치잖아. 원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한 번씩 세야 되는데 50원, 60원 몇 번 셌어? 2번 셌어. 그치? 아, 이게 겹치는구나. 근데 돈이 겹치는 경우에는 봐봐. 이렇게 해야 돼? 10원짜리 하나, 둘. 아이씨. 500원은 아이씨, 돈 맞춤들 둘,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있고 50원짜리 하나 있잖아, 그지? 인사했어요. 6개랑 50원 하나, 10원 하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빼야 돼, 하나를. 시끄러워. 보자. 얘를 이용해 돈을 낼 거야.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돈을 막 내는 과정 중에는 제일 작은 금액이 10원이지. 제일 큰 금액이 얼마야? 110원이야. 근데 10원하고 110원 사이에 있는 애들은 중복된 게 있으니까, 그치?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연달아서 10원 단위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10원 되고, 20원 되고 쫙 돼갖고 몇 가지. 110원까지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1개야. 그치? 어떤 경우에 연달아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처럼 중복된 게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달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네. 중복된 경우에는 연달아 표현할 수 있다고. 중복된 경우에는 다 연달아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어떻게 했을 때 중복되냐면, 여기 있는 요 돈을 더한 거랑, 여기 있는 돈이랑 돈의 값어치를 같게 맞출 수 있잖아? 그럼 중복된 게 나온다. 얘 5개 낸 거랑 얘 하나 낸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중복된 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연달아 세는 거예요. 연달아 센다고. 뭘 빼, 이씨. 연달아 센다고, 알았지?
10원부터 110원까지 연달아 세면 돼.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전에 민혁이 얘기했던 게 맞다고 한 게 뭐냐면, 아, 얘는 중복된 게 있네. 50원 겹치잖아. 그럼 연달아 셀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50원짜리를 거슬러 해서 10원짜리를 바꾸는 거야. 그럼 1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지? 11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1094번 갑니다.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0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둘 있습니다. 문제에서 A 도시에서 이 땅 출발해서 C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골라봐.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A를 통해서 C로 갈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B를 통해서 C로 갈 수 있고, 또, 그렇지. D를 통해서 C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거부터 셉시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에 딸린 사건이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4 곱하기 2가지예요. A에서 D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경우 몇 개? 3개에 딸린 사건이 4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은 20이 되는 거다. 오케이?